자, 3월 모의고사 16번부터 20번입니다. 지금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이 뭐예요? 민심. 그렇지. 백성의 마음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백성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 그래서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였대요. 천심이라는 것은 하늘의 마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민심을 따르는 것이 백성의 어떤 뜻을 따르는 것이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봤네. 자, 그래서 민본 사상을 나타냈답니다. 자, 모든 것의 근본을 백성으로 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그러니까 임금은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덕성을 갖춘 성군, 훌륭한 어떤 임금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또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또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군주의 입장에서는 결국 뭐 하는 사람? 백성의 뜻에 따라서 또 하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통치하는 사람이고, 자, 백성의 입장에서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바로 그 임금의 통치에 대해서 순응하는 존재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선 개국을 주도하고 통치 체제를 설계한 바로 이 정도전, 자, 이 사람의 주장이 드러나는데요. 자, 정도전은 아랫부분입니다. 군주나 관료가 밑에 있는 신하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목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일 때, 자, 그래서 지배자로서 강하게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을 바로 봉사자일 때 이들의 지위나 녹봉은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신하로서의 어떤 자기 직책이 있겠죠. 자, 그리고 무엇을 받아?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녹봉, 월급이나 이런 걸 받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해서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자, 위계적이라는 뜻이 뭘까요? 임금이 있고 임금 아래 신하가 있고 그 신하 아래 또 백성이 있고 이런 어떤 계층, 어떤 나름대로 어떤 계급적인 이런 것을 위계적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서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정도전. 자, 그래서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 그 맡은 바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관료들이 뭔가 지금 비행을 잘못된 일을 저질렀단 말이야. 이것을 감독하는 기능도 마찬가지. 자, 누가 임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바로 뭐가 되는 거고 민본 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조선 중기. 자, 누구죠? 이율곡. 자, 그래서 이의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서 백성을 보살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네요. 자, 이는 특히 애미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자, 도덕적인 교화를 함으로써 실현되며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안정화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자, 백성이 군주를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대요. 자, 그리고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외자가 바로 무슨 외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지금 정도전의 관점과 서로 공통적이지만, 다만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이거네. 자, 지금 뒷부분에 정약용까지 해서 3명의 학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정도전, 이 그다음에 정약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죠? 이 백성과 군주의 관계, 임금의 관계를 어떻게 봤는지 이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정약용입니다. 자, 조선 후기인데요. 환자나 극빈자, 노인과 어린이 등 자,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 자, 바로 이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네요. 이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구체화한 것. 자, 위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보살핌의 대상으로 본 거는 정도전도 그렇고 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존재라 보고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부합하는 역할 수행을 강조하네요. 자, 여태까지 역할 수행에 대한 이야기 없었어. 자, 그런데 이 정약용의 입장에서는 그냥 백성도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맞는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름으로써 그다음에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 수단을 제공하고 납세, 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 부담을 맡음으로써 통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논의를 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아래 이는 조선 후기 농업 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 뭐가 된가?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는 근본이란 뜻이에요. 근본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주장이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것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 바로 대민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유층이 생겨났단 말이야. 자, 아랫부분 조선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고, 자,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제도와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 제도와 자,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자, 세금을 부여하거나 그 다음에 복지 제도,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 제도 등은 바로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16번에 갈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조선시대 학자들이 군주와 백성의 관계, 자, 백성의 관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7번에 갑니다. 외자가 무슨 외자라고 했어? 두려워할 외자라고 했으니까 자, 왜 외민의 대상으로 보았느냐 이걸 지금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왜? 자, 백성들은 그 누구를 군주를 지금 믿고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어느 부분에 자, 아랫부분에서 바로 여기 정리되어 있네요.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자, 외민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18번인데요.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걸 지금 찾으랍니다. 자, 정도전의 입장이네요. 자, 이 본문에 있는 정도전의 어떤 입장하고 같이 견주시면 돼요. 자, 기억입니다. 옛날에 바야흐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그 다음에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은 신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 백성을 위한 것이다. 애민이네요. 자, 그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고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근본을 두면 백성은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애민사상을 이런 식으로 실천을 했네요. 자, 니은에 가겠습니다. 요거는 2입니다. 자, 청하건대 전하의 식사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대궐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일체를 3분의 1씩을 줄여달래요. 자, 그러면 임금이나 그 다음에 궁궐에서 쓰는 물건들이 줄어든다면 백성들이 납부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곡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줄어들겠죠? 부담을 좀 줄이자는 얘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헤아려서 모든 팔도의 진상이나 그 다음에 곡물들도 3분의 1로 줄여주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은택이 아래로 미쳐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실질적 혜택이란 다른 말로 바로 백성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디귿 보시면 만일 목화농사가 흉작이 되어 자, 면포의 가격이 갑자기 뛰어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수백 리밖에 고장은 풍년이 반대로 들어가지고
자, 풍년이 들어서 면포의 값이 매우 쌀 경우에 수령은 자, 일단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전 중에 청렴한 자를 골라 자, 풍년이 든 곳에 가가지고 그걸 싸게 구입해 올 수 있겠죠? 면포를 싸게 구입해서 군포를 바칩니다. 자, 그리고 면포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결국 누구로부터? 백성들한테 이제 이것을 고루고루 균등하게 이걸 어떻게 부담하게 한다면 백성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상황인지? 자, 지금 흉작이 들면 면포의 가격이 오른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백성들이 그것을 부담을 하려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 너무 비싸겠죠? 면포의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자, 그런데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 싼 것을 구입을 해와 일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곡물로서 바치고 나고 그때 산 비용 들어간 구입한 비용을 백성들이 고루 똑같이 부담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지금 찾는 건데요. 자, 디귿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게 원래 소민인 경우는 자기 역할, 저기 맡은 바 어떤 지금 군주를 따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고 대민이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을 져야 된다고 했지만 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균등하게 지금 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소민과 대민의 차이가 있다 없다? 예, 보이지 않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겠습니다. 자, 19번인가요? 자, 19번.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후 활동입니다. 자, 동그라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는데 자, 유사한 화제를 다룬 다음 자료를 읽고 관점의 차이. 자, 여기서는 어떤 이것을 하나의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보자고 했는데 자, 조선시대의 교육은 신분 질서 유지를 통해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대요. 자, 교육이라는 것이 뭐로 쓰인 거야, 그럼?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쓰인 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치 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는데 이는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한편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체로 자,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 자, 도덕적으로 교화를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 어떻게든지 저 위에 있는 관리자나 통치자들을 어떻게 잘 따르는 것. 자, 이런 걸 목적으로 했겠네요. 자, 그렇다면 자료와 그다음 A는 조선시대 무엇에 대하여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그랬으니까 자, 지금 교육을 하는 의도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기 부분에서는 자,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리고 통치 계층의 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의도로서 이것이 쓰였으니까 자, 여기서는 어떤 관점이 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2번. 자, 20번에서 바꿔쓰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3번 그냥 정리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21, 25번에 가겠습니다. 자, 공익이라고 했으니까 공적인 이익을 위한 자,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경우에 자,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인 바로 뭐가 있다?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손실보상 이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 똑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인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더 증가할 것 같아. 감염자가.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공공기관 내지는 어떤 개인 식당 같은 경우를 지금 폐쇄 조치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영업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식당에서는 뭐를 못하니까 영업을 못하니까 그만큼 손실을 보겠죠. 이거에 대해서 결국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떻게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 이게 바로 손실보상 청구권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로 자,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자, 가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경우에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자, 지금 코로나 환자 때문에 일부 병상을 뭐 음압병원 병동이나 이렇게 만들면서 국가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쪽에서 이용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병원층이나 이런 데서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보게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보상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때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바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서 자,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자, 이것은 헌법에 어느 정도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바로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여기서 헌법 23조 3항이 있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23조 1항, 2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요. 이거 지금 서로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많이 헷갈려요. 자, 밑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자, 이 23조 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 입장이 되겠네요. 지금. 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그런 겁니다. 자, 병원이나 아니면 어떤 연수원 같은 경우를 국가에서 이걸 사용한단 말이야. 또는 수용을 하면 국가에서 이것을 그 건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한단 말이야. 사용하고 자, 이런 것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헌법 23조 자, 3항 여기 의거해서 이걸 보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 침해와 자,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 함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각각입니다. 자, 이 중에 먼저 자, 수용이라는 개념은요.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거고요. 자, 사용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 제한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영업을 못하게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라. 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시간 같은 경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게 바로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23조 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을 한다는 의미의 바로 불가분의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따라서 공용침해 규정과 자,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적 규정. 자, 당연하게 동그라미 B에서 공용을 침해했다면 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불가분의 조항입니다. 자, 그러나 자, 헌법 23조 1항은 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네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공공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것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익에 의해서는 결국 사회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에요, 결국은. 자,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 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자, 여기서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사회적 제약의 범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재산권 침해가 보상 대상이 안 돼 버렸어요. 누구한테 받을 사람 받을 곳이 없는 거야, 지금.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어디에서 자, 윗부분에서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떤 손실 보상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뭘 얘기했어요? 특별한 희생이란 단어를 썼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국가에 정해지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한 희생에 해당이 될 경우는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랫부분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자, 사회적으로 어떤 걸 제약을 했어? 자, 그런데 그걸 특별한 어떤 희생이 따랐어? 이걸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서 분리 이론은 이것을 어떻게 따로따로 나눠서 봐야 된다 이 입장입니다. 자, 먼저 경계 이론을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때 양자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사회적 제약과 자,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로 묶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단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사회적 제약 그리고 그 이상 일정 범위가 넘어가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누구? 경계 이론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계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어떻게 된다? 결국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경제 이론입니다. 경계 이론의 입장이에요. 자,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자, 지금 이것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23조 3항에 의한 위헌입니다. 자, 잘못된 헌법이란 말이야, 지금. 헌법이 위배가 된단 말이야. 왜? 분명히 지금 공용 침해를 했어요. 그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야. 이걸 일시적으로 아까처럼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법에다가 명시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뭐라고요? 그건 위헌, 헌법이 위반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 위헌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 작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경계이론은 이런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자, 어떤 경우도요? 위법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이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보상을 인정해야 된다, 해줘야 된다, 이 입장입니다. 그것이 자, 23조 바로 사망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하는 것.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 여기 있는 경계 이론은 자, 두 가지 사회적 제약과 그다음에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은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냥 어떤 범위의 어떤 차이 정도밖에 없고 결국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 보상이 돼야 된다. 이 입장이 바로 경계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분리 이론은 어떻게 다른가 볼까요? 자, 이에 반해서 분리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23조 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사망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봅니다. 자, 입법자 뭐 하는 사람이죠? 법을 제정하는 사람. 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봅니다. 자,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자, 이것이 지금 없단 말이야, 법률 규정이. 자, 그런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경계 이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사회적 제약이 됐던 특별한 희생이 됐던 결국 보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건 사회적 제약으로만 그냥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보상을 결국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자,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다. 이렇게 봤고요.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23조 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를 했다면 자, 이런 경우는 그걸 어떻게 보상을 안 해주는 대신에 자, 이러한 법률은 23조 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자, 헌법에 위반된 것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분리 이론 입장에서는 자,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하는 것. 자, 그걸 법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다른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바로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자, 어떻게든지 그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거. 자, 이것이 더 우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라? 보상이 아니라 그 법 자체를 그럼 어떻게 해라? 자, 새롭게 개정을 하거나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2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지금 찾으라고 했는데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 자, 이 내용이 있었죠? 법에 정해진단 말이야. 헌법에 의해서도 이게 정해지고 이걸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에서 자, 기억과 니은이니까 각각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에 대한 설명이 좀 적절치 않은 거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기억이 아까 경계 이론에서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보상하긴 하는데 어떤 경우만 해준다고 그랬어요? 항상이 아니었죠? 특별한 희생 이거를 인정이 돼야지만 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자, 23번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정한 거라고 했으니까 자, 이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네. 자, 여기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위법한 행정 작용 자체를 제거한다는 의미는 결국 재산권을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바로 이걸 가지고 답을 찾았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몇 번을 가야 됩니까? 5번이 돼야 되겠죠? 재산권 보존. 자, 24번에 가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A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또 아파트 같은 걸 건설하거나 이렇게 할 때 도시 환경을 먼저 고려를 한단 말이야. 이걸 보존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곳은 일정하게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개발을 못하게 막는 거야. 제한을 합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자, 하지만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제한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러한 상황에서 A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어요. 자, 이거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제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밑에 헌법재판소는 분리 이론의 입장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자, 분리 이론이야, 분리. 자, 분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법을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잘못된 법을 바꾸는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토지 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어. 자, 이건 분명히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헌법에는 그거는 적합해요. 자, 그렇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지금 침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은 법률은 헌법에 위반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이 법률은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겠죠? 맞나요? 어떤 입장이니까? 분리 이론의 입장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5번에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의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이때의 재산권 침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별한 해당에 해당되는 건 뭐야, 이거는?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건. 이건 경계 이론이었죠. 이거는 지금 분리 이론이 아니라 경계 이론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안 맞아요, 지금. 자, 25번에 문맥상 바꿨을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자, 이건 문맥적 의미 지금 고려하라는 얘기고요.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내신에서 나오면 어떻게? 이거를 맞게 하고 나머지를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 정리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때 D부분에 다시 가볼까요? 자, 동그라미 D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양자라는 말을 썼는데, 자,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자라는 것은 뭘 얘기했어? 기업과 니은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바로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니라 이걸 하나로 같이 봐야 된다, 이 입장이 되는 거니까 연계를 해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거 경계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D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자, 바로 오른쪽 어디로 가야 되는가요? 자, 26, 30번 질문까지 마무리합니다. 자, 원자핵은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핵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모두 더한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거 질량수라고 하고요. 자, 이때 질량수가 큰 하나에 원자핵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핵 분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이 이건 반대로 결합을 해서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되면 이것은 결합했으니까 핵융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핵분열이나 핵융합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원자핵의 질량은 그 원자핵을 구성하는 개별 핵자들의 질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작대요. 원래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각각을 더했을 때 그것이 결국 기존에 있었던 것과 합하거나 더했을 때 결합을 했거나 아니면 분리했을 때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졌대요. 그럼 그만큼의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가 따로 있겠죠? 자,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되면서 질량이 줄어든 것을 우리는 뭐라 하는데? 이거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질량, 에너지 등 등가 원리에 따르면, 자, 이때 그 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등 가니까. 자, 이때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간의 전환이 가능하고, 이에 때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게 된대요. 자, 이때 한편, 자, 이때 아까 분명히 지금 뭔가 질량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럼 그만큼의 뭐가? 에너지가 더 남은 거죠.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게 되고요. 자, 그래서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란, 자, 원자핵을 개별 합자로 분리할 때 가해야 하는 에너지. 결국 결합과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분리할 때 그 에너지의 값과 결국 이것은 뭐가 된다? 값이 똑같네요, 지금.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나타난 그 에너지가 바로 이 두 가지 값이 똑같네요. 지금 결합과 분리할 때. 자,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을 우리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값은 원자핵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결합을 하고 있고 이는 원자핵이 더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결국 우리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전한 상태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좀 더 안정된 상태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모든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은 원자핵들은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거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상태로 지금 바뀌게 됩니다. 자, 달리 이야기하면 자,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 에너지가 큰 상태라고 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안정된 상태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네요. 핵분열이나 핵융합도 반응 전후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줄어든 질량은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핵분열과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바로 핵발전이란 말이야. 자, 이때 우라늄 235 원자핵을 사용하는 핵분열 발전인 경우. 자,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핵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융합이 아니라 분열의 반응으로 사용합니다. 자, 근데 아랫부분 먼저 보고 갈게요. 아래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핵 융합 발전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결합을 이용해서도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니까 이 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핵 분열을 먼저 보고 갑니다. 자, 핵 분열의 발전인 경우 우라늄 원자에게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자, 질량수가 작고 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핵들로 분열이 됩니다. 나눠지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원자핵에다 중성자 흡수시켰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 나눠졌단 말이야. 또 이때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방출이 되는데 이 중성자는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핵에 흡수가 되면 자, 연쇄적으로 계속 반응이 일어나서 계속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네요, 지금. 자,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 자, 이 질량이 결손된 만큼 이것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핵분열 발전에서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된대요. 자, 그 이유는 자, 중성자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원자에게 흡수될 확률이 낮아져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자, 특히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된 중성자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를 느리게 해야 연쇄적으로 계속 핵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감속제를 사용하네요. 속도를 낮춰준다는 얘기죠. 자, 느리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 어떤 거? 자, 여기서 우리가 물이나 그 다음에 흑연과 같은 감속제를 사용해서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데 한편 연쇄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지금 제어할 수 있는 제어봉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제어봉이 하는 역할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장치로 핵분열에 관여하는 중성자 수를 조절해서 급격하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다시 감속제는 무슨 역할을 하고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어봉은 중성자의 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건 되시죠? 자, 밑에 이번에는 이제 핵 융합입니다. 결합이죠. 결합에 의한 발전인데 자, 이것도 계속되고 있다. 태양이 보통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바로 핵 융합의 방법이래요. 자, 수소 원자 핵을 원료로 하는 태양의 핵 융합은 주로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수소 원자핵 두 개가 융합을 해서 중수소 원자핵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중수소 원자액은 다시 수소 원자액과 융합을 해서 다시 결합을 해서 자, 헬륨 3 원자를 만들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두 개의 여기 있는 헬륨 3 원자액이 융합해서 헬륨 4 원자액을 만들게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이 결국 뭐가 질량이 결손된 만큼 에너지로 이것도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태양에서 계속해서 빛이 발산하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나요? 자, 근데 지구는 지금 태양하고 동일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자, 그래서 지구는 태양과 물리적 조건이 달라서 태양의 핵융합을 똑같이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많이 시도하는 방식이 기치 핵융합입니다. 자, 이 방식에서는 자, 중수소 원자핵과 여기까지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수소 원자핵들을 두 개를 결합하거나 세 개를 결합해서 자, 중수소 원자핵 내지는 삼중수소 원자핵 이걸 융합해서 이걸 가지고 바로 뭘 만드는 거야? 헬륨 포 원자핵을 만들어 버립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수소 원자핵과 그 다음에 삼중수소 원자핵을 핵융합 발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원자핵들의 핵융합보다 반응 확률이 높고 그만큼 질량 결손으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핵융합을 통해서 결국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에너지잖아요, 지금. 자, 얻을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커지니까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쓴다는 얘기야. 하지만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건 간단하지가 않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핵반응을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 양의 전자를 띤 원자핵은 음의 전자를 띤 전자와 전기적 인력에 의해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양의 전하와 자, 음의 전하는 어떻게 된대요? 자, 이것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지들끼리서 꽉 결합하고 있단 말이야. 꼭 껴안고 있는데 자, 이때 자, 여기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원자핵이 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따라서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질을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인 자, 이걸 두 개를 쪼개놔야겠네요.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를 시킨 바로 플라스마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또한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청력이 강함. 같은 목끼리 부딪혀 버리니까 자,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부딪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청력이라고 하죠. 밀어내는 힘. 자, 그래서 자, 청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이 융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플라스마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원자핵이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결국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이걸 서로 이걸 이제 그걸 상쇄시키는 거죠. 이걸 극복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핵융합 발전을 위한 핵융합로에서는 자, 플라스마를 어느 정도 1억 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하게 됩니다. 자, 핵융합의 확률은 높아지는데 이때 핵융합로에서 자, 플라스마의 온도를 높인 이후에는 고온 상태를 계속 일정 시간 이상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대요. 자, 플라스마는 융합로의 벽에 접촉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게 된대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지금 융합로와 이 플라스마가 서로 어떻게 부딪히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접촉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바로 이 자기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기장을 활용해서 플라스마가 벽에 닿지 않게 고온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시킵니다. 자, 이때 자, 최소한 어느 정도 자, 여기서 높은 밀도로 플라스마를 자, 온도가 일단 높아야 되고 높은 밀도로 최소한 300초 이상 유지를 해야지만이 핵융합 발전에 의한 이것을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네요. 자, 여기 2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선택지 5번에서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 줄어든 질량이 전환된 에너지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그 원자핵을 다시 개별 핵자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다고 했어요? 동일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7번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우라늄 235 원자핵은 지금 전자를 흡수시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중성자라고 그랬죠? 중성자를 흡수시키고 자, 거기서 다시 또 중성자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데 또 다른 그것이 우라늄이 다 계속 집어넣음으로써 계속 뭐를 얻어내? 핵 분열을 계속 유도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28번에 가겠습니다.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설명을 이해한 내용이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이 그림은 여러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철의 원자핵은 다른 원자핵들에 비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지금 크대요. 자, 여기 철 원자핵. 자, 그래서 이 철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 중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장 안정된 상태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거네요. 자, 철 원자핵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자, 우리가 질량수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랫부분에 따로 여기 정리되어 있을 텐데, 저 밑에 있는 질량수를 A로 보고 그다음에 양성자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Z로 봤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맨 위에 있는 56이 철 56이 할 때 56은 뭐가 되는 거고? 질량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26은 양성자수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질량수에서 결국 양성자, 이걸 뺀 나머지가 중성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자,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어떻게 하고, 자, 핵 융합을, 그 다음에 질량수가 큰 원자핵은 어떻게 하래요? 자, 이런 경우는 핵 분열을 통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은 원자핵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아랫부분 내용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선택지 1번에 보시면 헬륨4 원자핵은 핵 융합을 거치며 더 안정된 상태의 원자핵으로 변한다고 그러는데, 자, 얘는 지금 철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핵 융합이 아니라 뭐를 써야 돼, 그럼? 여기서 맞네? 다시 봐. 지금 여기서 지금 작으니까 작은 원자핵은 지금 뭐 한다고 했어? 핵 융합을 한다고 했으니까 맞네요. 그럼 핵 융합을 통해서 얘는 더 어떻게 높은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예, 4분의 1번이네 바로. 자, 그 다음에 29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태양에서의 핵 융합과 이걸 우리 지구에서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이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 5번, B를 일으키기 위해서 A가 일어나기 위한 물리적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는데 얘는 동일한 조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니은의 이유가 적절한 걸 지금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자, 동그라미 니은에 봤더니 지금 뭐 어떤 어느 부분이죠? 플라스마를 지금 1억 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그 윗부분에 있네요. 자, 우리가 청력을 이겨내고 핵 연자에게 핵 융합하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어떻게 높인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안에서 지금 이걸 지금 찾아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답은 몇 번?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독서 파트 정리 마치겠습니다.